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향신문 사설인데요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진보 및 좌파 성향을 띤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랜만에 제가 생각했던 의도가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언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은요 사회적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는 좌파가 되었던 우파 언론이 되었던 간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보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파 보도가 난무한 실정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의 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언론은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취재가 되었던 보도가 되었던 논평이 되었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역시 이 교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런 주변인의 길 주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주식 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투자자 요구에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글쎄요, 그 권 의원이 개인적인 이런 발언을 했지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 얘기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은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장법인의 주식은 1% 이상을 소유하고 코스닥 시장은 2%, 그리고 코넥스 시장은 4% 이상인 투자자는 바로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데 1년 미만 보유하고 있으면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이익생이 금액이죠. 즉 양도소득세 과표에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즉 대주주가 그 과표가 3억 원 이하일 때는 20%가 되겠고요. 3억 원 초과시는 25%인 세금을 내는데, 즉 2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주주 확정일이 12월 28일 기준이었는데요. 전날에만, 즉 27일 날 1조 5천억 원어치의 개인 순매도가 발생했다. 정부 방안은 대주주 기준액을 10억 원에서 50억 이상 등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글쎄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표면적 이유는 주식시장이 안정이지만 주가 하락을 막아서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글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좀 의문이 가네요.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므로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부동산 세금과 법인세 감면 등으로 올해 70조 원의 세수 감손이 예상된다. 증세를 해도 부족할 판에 주식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양극화해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현황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전체 투자자들의 0.05%에 불과하다. 1%도 안 됩니다. 1%가 뭐예요? 0.05%입니다. 0.05%. 네? 0.1%도 안 되네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1년간 거둔 주식 양도 차익은 1인당 13억 원이 넘고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6조 8,285억 원에 이른다. 당연히 세금 거둬야 되겠네요.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반대한다. 역시 저 역시도 반대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감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하는 물가 잡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증세 정책을 펼치고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때다. 지금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 살림하는데 지금 뭐 적자 아니겠습니까? 네, 증세를 좀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탓에 정유사들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가계 기업 대출 증가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은행들도 엄청난 이자 수익을 올렸다. 아마 금융기관들은 엄청나게 수익을 냈을 겁니다. 외국에서는 기업이 별 노력 없이 외부 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경우 횡재세를 걷는다. 아마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는 이런 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도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를 비판했다. 정부는 건전 재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수 확장 대책으로 정유사와 은행의 행제세 부과를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행제세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기관들은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자 장사를 해서 돈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거뒀다면 당연히 법인세는 내겠죠. 그러나 일부 이런 행제세도 좀 납부해서 국가의 건전 재정에 이바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